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환자분께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는 너무 심하다 그런 경우에 식경치료가 필요하고 크라운을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의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인데 이걸 충분히 말을 안 하고 돼요? 이렇게 하고서 했다가 나중에 시리면 환자분은 어떨까요? 치아만 밝게 해서 치아만 보면 사진 찍어보면 예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얼굴이랑 같이 보면은 이제 치아만 동동 떠다니는 거죠. 안녕하세요. 환자보다 깐깐한 치과의사 오한장입니다. 네, 오늘은 라미네이트 저번 편에 이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즘 라미네이트 많이 하는데 이제 라미네이트 하면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글쎄 제대로 하면 부작용은 없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하고 나서 시리다, 하고 나서 치아가 너무 아프다,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뭐 이런 얘기들, 또는 치아가 너무 뚱뚱해져 갖고 웃을 때 치아밖에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치아가 시리다는 거는 치아 표면에 일정 부분만 살짝 다듬고 거기 위에다가 얇은 판때기를 붙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건 마치 벽에다가 타일을 얇게 바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타일의 두께가 있으니까 이 타일의 두께 때문에 치아가 튀어나와 있는데 이 튀어나온 부분을 많이 제거를 하고 붙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적어지긴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삭제량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치아로서는 시림 증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는 이렇게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충치가 좀 심했던 부분을 라미네이트 했을 때 신경까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라미네이트가 되는 건 아닌데 치아 튀어나오거나 치아 돌출도가 좀 있거나 삐뚤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많이 깎아서 치료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시림 증상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환자분께 충분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는 너무 심하다 그런 경우에 식경치료가 필요하고 크라운을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진단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의사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인데 이걸 충분히 말을 안 하고 돼요? 이렇게 하고서 했다가 나중에 시리면 환자분은 어떨까요? 왜 이걸 시리냐고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충분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환자분 이 치아 정도면은요 두께가 어느 정도 삭제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 이렇게 돼서 나중에 좀 시리실 수 있으니 그때 오시면 해결해 드릴게요, 이런 말씀드리면 믿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말을 못 들으니까 그렇게 왜 라미네이트 하면 시리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라미네이트 삭제량을 보면은 어떤 곳은 진짜 완전 다 깎아버려가지고 크라운처럼 해놓은 경우도 있고, 아니 어떤 곳은 정말 얇게만 삭제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같은 라미네이트인데 삭제량이 왜 다 다른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라미네이트 할 수 있는 그 재료가 예전에는 좀 어느 정도 두께가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얇게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것보다 얇게 수공예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는 기공소도 하나하나 수작업을 하는 기공소를 쓰고 있거든요. 병원 내에 있는 당일 내 완성될 수 있는 머신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해봤는데 사람 손이 기계보다는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공소랑 거래하는 게 저는 결과적으로 정말 예뻐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각각 장단점은 있을 수 있겠죠. 당일에 뚝딱 완성하면 정말 좋죠. 타임 비즈니스인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거 한 번 할 거 말 거 아니잖아요. 라미네이트 하고서는 10년 이상은 쓰셔야 되는데 한 번 할 때 제대로 정말 예쁘게 해야 되지 않아요? 공장식으로 뭐 환자분들 진단해서 여기요 하고서 뭐 이제 선생님들이랑 뭐 상담하고 그렇게 했을 때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는 보통 어떤 치과에서 좀 많이 생기나요? 글쎄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좀 가끔 오세요. 원장 얼굴 한번 보지 못했다, 원장은 띡띡띡띡 붙이고만 가더라, 와갖고 몇 번 이렇게 갈고만 가더라, 나머지는 다 선생님들이 해줬다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공장형인 경우엔 좀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얘기들을 환자분을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 그럼 원장님 기준에서 보실 때 어떤 게 좀 잘 된 라미네이트고 어떤 게 좀 잘 안 된 라미네이트인가요?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PD님, 저랑 이제 라미네이트 얘기 몇 번 했잖아요. 혹시 라미네이트가 뭔가 좀 예뻐 보이는 라미네이트랑 안 예뻐 보이는 라미네이트는 좀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간혹 라미네이트가 좀 약간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여기 뭔가 길고 사람 이빨 같지 않은 느낌? 그런 거를 봤을 땐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거 느끼셨어요? 네. 역시 교육의 힘은 큽니다. 보통은요 환자분들이 모르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저희끼리는 저거 참 소
빨갛다. 이게 치아가 너무 커서 2개만, 4개만, 6개만 이렇게 도드라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는 얼굴이 진짜 작거든요. 작은 데다가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삭제를 안 하고 좀 두껍게 여기 위에다가 판때기를 붙이니까 정말 웃을 때 치아만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은 막 홍조기도 있고 좀 톤이 다운돼 있는데 치아만 밝게 해서 치아만 보면 사진 찍어보면 예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얼굴이랑 같이 보면은 이제 치아만 동동 떠다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좀 많아요. 근데 이거는 보실 수 있는 분들이랑 없는 분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보신 분들은 저 그렇게 인위적인 거 싫어요 하면서 오시고요. 또는 저희 병원에서 제가 여러 케이스 보여드리면서 다른 병원에서 했던 케이스, 제가 한 케이스 이런 거 저런 거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그제서야 이제 아시고는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유튜브 보다 보면 좀 투박하고 너무 크고 하얀 치아들만 자기의 케이스라고 올리는 것들 좀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별로 예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사람이 얼굴의 조화뿐만 아니라 장인의 한 땀 한 땀으로 라이닝도 들리고 치아 모양 쉐입 잡고 이런 게 정말 예쁘지 공장에서 기계로 나온 것들은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수작업으로 좀 마지막에 다듬긴 하는데 글쎄요. 기준이 다르니까요. 예. 그러면은 치아만 봤을 때는 예쁜데 얼굴이랑 같이 봤을 때는 안 예쁜 경우도 있나요? 어떤 분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입꼬리가 이쪽에 유난히 올라가는 분인데 양옆을 일자로 맞춘다고 이렇게 해서 웃을 때 보니까 여기만 많이 보이고 여기는 적게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대칭을 맞춰주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런 거 놓친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디테일한 것들을 아시는 분들이 계속 소개로 많이 오시긴 하세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라미네이트를 하고 싶다고 오셔도 부분 교정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거나 치열이 많이 삐뚤어져 있거나 돌출돼 있으면 부분 교정을 먼저 추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피디님 아내분 있으시잖아요. 얼마 전에 오셨었는데 피디님 아내분께서 앞니가 좀 삐뚤한 부분이랑 살짝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근처 치과에 가셨는데 뭐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씌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여기 선생님 저기 선생님 한번 확인받듯이 저희 병원에도 그냥 와보세요 하고서는 피디님 아내분 오셨는데 이분께는 사실은 부분 교정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이제 라미네이트 뭐 6개 8개 또는 크라운 이렇게 쫙 할 수는 있는데 하면 금방 끝나기는 해요. 근데 지금 30대 초반 뭐 앞으로 살려면 3배 더 살아야 되는데 이분이 크라운 했던 거 한 번 더 하고 뭐 10년마다 한 번씩만 해도 뭐 3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부분 교정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 좀 넣고 삐뚤한 거 좀 잡아갖고 깨끗하게 배열만 해주고 미백만 해줘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비용적으로도 사실은 위쪽에 있는 거 라미네이트 꽤 비싸거든요. 그렇게 하고 뭐 6개, 8개 아니면은 뭐 크라운 그렇게 하는 것보다 부분 교정하는 게 훨씬 비용적으로도 좀 세이브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런 환자분들이 라미네이트를 좀 제대로 받고 싶다 하면은 원장님과 상담할 때 어떤 걸 좀 주의적으로 좀 봐야 되나요? 제일 중요한 건 진단이에요. 그래서 환자분의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잘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서 한 번에 딱 파악을 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 삭제량은 어느 정도 될 건지를 다 미리 말씀드리고 환자분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은 진단 모형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전후 비교를 3D로 이렇게 비교해갖고 모니터상에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씹는 면에서는 얼마큼, 바깥쪽에서는 얼마큼 이런 식으로 삭제가 들어갈 건데 이거에 대해서 환자분이 괜찮아 하시는지 그리고 삭제를 했을 때 시림 정도가 어느 정도 될 건지를 먼저 이제 환자분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진단 모형 만드는 거예요. 당일날 하는 것보다 한 번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될 거라는 얘기를 환자분에 말씀드리고 미리 그걸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똑같이 구현해낼 수 있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깐깐한 의사한테 오시면 정말로 필요한 부분만 제대로 진료해드릴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 같은 말만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진단 그리고 그걸 갖다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걸 갖다가 계속 관리해줄 수 있는 능력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 병원에 한번 오신 분들은 계속 오세요. 그냥 계속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과의 관계를 한 번 만났으면은 그냥 평생 간다고 보거든요. 치료가 하고서는 그냥 빠이빠이 하는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제대로 된 진료를 해놓고 이게 정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리콜하고 또 환자분 계속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치료하고 아니면은 문제 생길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 말씀드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됐을 때 정말 깨끗하게 유지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라미네이트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충치치료 모든 얘기 다 해당되는 거여서 꼼꼼하고 깐깐하게 볼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제 장점이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꼼꼼하게 써서 올려주시면 또 제가 꼼꼼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